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자, 여러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2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임태희 특별고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내셨고 누구보다 청와대 의전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어제 이 의전이라고 할 건데 이제 격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원래는 이제 본관에서 만나면 네. 아마 대통령께서 현관까지 마중 나오시지는 않는 모양새였을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상춘제라는 장소적 특성 때문에 예, 그 당선인께서 도착하는 자리에 이제 영접을 같이 해서 같이 이제 정언을 거니면서 상춘제로 들어가시는 이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못 만나셨기 때문에 네. 예, 당선인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하면서 예, 좀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좀 회동을 진행한다는 전 그런 뜻이 좀 담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성의라고 해야 될지 배려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청와대 예.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만큼 최대한 신경을 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어제.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어제 그 브리핑 같은 경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혼자 이제 브리핑을 하고 청와대는 일체 브리핑을 안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통상 그 전에도 보면은 이제 합의해서 네. 이제 보통 이 당선인 측이 발표하거나 아니면 청와대 측은 브리핑을 좀 자제하는 쪽이 그 동안에 관례상 많았었죠. 아, 이제는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관례가 대부분 그랬었나요? 네네. 제가 가령 이제 실장할 때 가령 그 당시에 박근혜 당대표를 만나신다 그러면은 브리핑은 그쪽에서 하시죠. 이렇게 이제 양보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 이 양쪽에서 혹은 또 공동 발표하는 것이 또 발표를 해놓고 나중에 또 무슨 다른 해석으로 이 비춰질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건 당선인 측에서 발표하고 또 거기에서 설명을 들어라 하고 이렇게 그것조차도 저는 굉장히 청와대에서 신경 쓴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회동이고 말 그대로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공이 같이 브리핑할 이유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 형식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다수의 언론이 그러니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 논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건 맞는 분석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원래 이제 당선인과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저는 어제 같은 모양새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마치 무슨 의제가 미리 논의되고 그 의제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 회동이 좀 지연되고 하는 게 잘못된 과정이죠. 오히려. 오히려 어제 같은 모양이 당초부터 그렇게 추진해서 벌써 이제 이 회동이 이루어지고 어제도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철희 수석 그리고 이 장제원 실장이 맞아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협의해서 처리해라. 그래서 그 두 분 사이에서 협의가 안 되면 또 대통령께 그리고 당선인께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조율해서 또 그 실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어려움 없이 풀릴 수 있는 의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이 과정들을 앞으로 그렇게 하자 하고 합의한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양측이 양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이 두 분께서 확인해주고 또 분명히 이제 이철희 수석하고 장제원 실장이 실무적인 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무적인 문제는 저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게 이제 그 정리된 그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측이 이견도 없고 그래서 덕담을 나누는 자리였다 하더라도 두 비서실장을 아마 배석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는데요. 네. 집무실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협조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혔다라는 건데 좀 일단 고모님은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궁금한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이
취임 전에 집무실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읽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고모님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청와대에서는 네. 이제 국방부 합참의 연쇄 이동이 수반되는 이 과정이 네. 면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그 청와대 걱정을 저도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으로 하고 있는 지금 입장입니다. 예. 근데 이제 5월 9일까지 어쨌든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고 당선인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그 제시를 해주시면 네. 현직에 있는 또 그 담당자들하고 면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네. 정말 요거는 그 충분히 검토가 된 거겠다. 충분히 협의가 됐구나 하면 예산 지원 차질 없이 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죠.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말씀드리면 이제 용산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당선인의 몫이다. 네, 그렇죠.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나도 면밀히 챙겨서 최대한 협조해주겠다. 그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바로 오늘 국무회의에 그 예비비 안건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 안건의 그 내용이 굉장히 아마 치밀하게 아주 면밀하게 그 협의가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그 발언을 보고. 그렇죠. 면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그 5월 10일 전에 집무실이 용산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쎄 저도 그게 일정상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을 것이다. 무리하게 밀고 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봤는데. 근데 지금 인수위 측의 그 책임자들 담당자들은 가능하다고 또 가능하게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다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윤석열 당선인이 MB 사면 이야기를 어제 안 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지금 읽고 계세요, 고모님은? 저는 그 사면 얘기가 미리 나온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그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정말 고도의 이 현직 대통령의 그 정치 행위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또 여론들이 많았고, 특히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사면 때 이것을 같이 했더라면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수도 있는 사실 사안이었는데, 어쨌든 현실은 지금까지 그냥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쟁점된 것을 어제 해서 현장에서 바로 저는 그 결말을 내는 게 큰 방향에서는 사실은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 문제 때문에 그 모처럼 진짜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마련된 그 어제 회동이 혹시 이렇게 좀 그 취지가 손상될 수도 있겠다 하는 저는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는 조금 실무선에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걸로 저는 이렇게 정리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모님의 그 분석에 따르면 그 사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간차를 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글쎄 그것조차도 이게 민감하고 워낙 이 청와대에 결단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면을 한다면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인수위 쪽에서 그 두 분이 만나면 MB 사면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한 그 공개적 발언 자체가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내지 월권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실장이었다면 그건 공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고모님 개인 의견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사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사면을 할 때 같이 했었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회동 말고 이제 그 요 며칠 북한이 이제 그 ICBM을 쏘아 올려서 이제 도발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이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청와대에서 별로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서훈 안보실장이 윤석열 당선인을 예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고 읽으세요?
저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안보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파적으로 또 뭐 이 전임 또 현 정부가 차기 정부가 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없는 문제죠. 가령 대북의 정책에 대한 기본 기조라면 그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같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 북한의 ICBM 미사일 발사를 두고 저는 양쪽의 이 다른 대응은 얘는 옳지도 않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특히 이런 안보 이슈와 관련된 것은 인수위와 그 현 정부의 어떤 그 책임자들이 늘 긴밀하게 소통해서 저는 함께 대응하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이 잘못된 어떤 그 사인을 주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제 다른 방송에서 고모님께서 이 두 분의 독대 자리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항상 보면 그 제가 그 실장 때도 보면 저런 문제들은 그 배석자 없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외교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뭐 남북 관계에서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국내 어떤 정치 상황에서 이게 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꼭 좀 요거는 참고를 하도록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개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어떤 있죠. 사안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석자 없이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저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는 독대는 없었던 것 같던데요, 어제 보니까. 어제는 그런 자리가 없었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 고모님의 경기 교육감 출마 이야기가 나오던데. 혹시 의사가 있으십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결심을 굳히신 겁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교육감 선거했을 때 다시 한번 모시고 좀 그때 이제 그 입장을 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 그 의사만 확인한 걸로 하겠습니다, 고모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희 윤석열 당선인 특별 고문이었습니다.